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4.5MHz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강병원, 오신원 두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부 초반에 제가 여쭤봤습니다만 그 대통령 집권 2주년 맞는 어제 특별 대담이 있었습니다. 두 분께서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2년의 시간을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먼저 집권 여당의 강 의원께서는요. 이렇게 또 터무니없이 많이 좀 뭐라 그러실 거 아니에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느끼는 대로. 이게 정치라는 게 뭐 여야 간의 상반된 시각으로 바라보니까요. 네네. 저는 뭐 대통령께서 취임 2년 동안 좀 어려운 상황이 많았습니다. 예. 경제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우리나라가 구조조정의 틀에 갇혀 있어서 네네. 어려운 점이 많고 또 세상도 엄청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1인 가구가 28%를 차지하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 모바일로 네네. 은행에 가지 않고 금융을 다 하고 우리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또 인터넷으로 다 모든 걸 쇼핑해서 하기도 하고 혼밥, 혼술 네네. 새로운 문화들이 등장하고 있어서 이 경제에 대해서는 좀 긴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등등을 좀 해서 본다 그러면은 한 65점 정도를 대통령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통합된 점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를 포함한 북한이라든가 대통령의 공약이라든가 다 포함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오 의원께서는 몇 점 주시나요? 아니, 주류의 강병원 님이 65점을 주면 어떡합니까? 제가 작년 1주년 때 아마 기대 반, 우려 반 해서 제가 한 80점 정도 준 것 같아요, 기억에. 예. 근데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보와 경제가 가장 중요한 이제 국가적 아젠다인데 네네.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기조를 버리지 않고 네네. 또 그것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 속에서 저는 앞으로도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네네. 생각하고요. 또 남북 관계는 실질적인 좀 성과가 나야 되는 시점인데 또다시 위기가 고조되는 지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인해서 굉장히 국민들은 허탈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저는 작년 1주년보다는 좀 박하게 한 70점 정도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앞으로 저는 그 과정에서 국민들과 또 야당과 좀 대통령께서 좀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요. 당선자 신분에 국회를 방문하셨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향후에 이 국회와 함께 대통령께서 상생하는 정치들을 펼쳐나갈 수 있겠구나. 네네. 자주 저는 이제 제가 미국의 의회를 방문하는 미국 대통령들을 보고 저렇게 자유롭게 좀 와서 소통하고 대화하고 의논하는 모습들이 국민들한테 얼마나 좋게 보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너무나 꽉 막혀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솔직히. 그래서 여전히 전 제가 대통령께 좀 기대하는 점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또 청와대에서 왜 초기에 이제 행정관들하고 같이 커피 마시면서 여유로운 모습도 국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좀 호응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뭐 국민들이 일부 쇼가 아니냐라고 하더라도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강 의원께서는 제가 65점 되겠습니까? 좀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65점 드렸는데 우리 야당인 오신환 의원님께 70점을 주셔서 저 완전 엄청난 문자 폭탄 받을 것 같거든요. 제가 한 75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여당의 냉정한 채점 그리고 야당의 바람직합니다. 온기 있는 점수. 이건 굉장히 좀 좋은 조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가동시키자 이런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점에서 이것이 과연 얼마나 필요하다고 느끼시는지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같은 경우 작년 11월에 처음 열렸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하자라고 그때 대통령님과 여양 5당의 원내대표가 다 국민 앞에 약속했던 사안인데 이제 국회 보이콧이라든지 뭐 릴레이 단식 등등이 진행되면서 이게 지켜지지 못했거든요. 저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 지도자들이 정말 이런 시기에 이런 약속들은 저는 지켜가고 이런 대화의 틀들은 무조건 정말 복원시키고 성사시키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이런 대통령님과 국정을 논할 수 있는 협의체들은 저는 분기별로 무조건 해나가야 된다. 아무리 단식을 하거나 아무리 싸웠든지 간에 이런 대화의 틀들을 유지해 나갈 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도 국회 지도자들
그리고 국정에 대한 안정감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저는 지금이라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정말 뭐 얘기할 게 없더라도 합의될 게 없다 할지라도 얼굴을 맞대는 것만으로도 우리 국민들께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물론이죠. 예, 네. 대화는 뭐 당연히 필요하고요. 예. 다만 이제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에 있어서 야당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 진정성을 네네. 어떻게 가질 것이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너무 이 우리나라 정치가 all or nothing에 너무 익숙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모두가 이런 식으로 극한적인 대립으로 가면 다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조금씩 우리가 양보하고 내가 좀 덜 갔더라도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인식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데 그건 대통령께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국회가 이렇게 꽉 막혀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네네. 정치적인 논리로 나를 지지하는 지지자들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것은 절대 우리가 한 걸음도 못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여야정 협의체 당연히 진정성 있게 제안하시고 또 그것을 야당도 흔쾌히 받아서 대화가 시작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표의 그 장외투쟁 집도끼를 모으는 효과는 보고 있다라는 평가인데 여당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봐서는 뭐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이 총선 전략을 한 두 가지 정도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네네. 이념 대립을 극대화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역주의를 복원하고 강화시키는 것으로 네네. 방향을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일단 정부 자체를 그냥 좌파로 규정하면서 네네. 색깔론 입혀가지고 모든 걸 다 두드러 패는 그런 전략을 하나 구사하고 있고요.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울경 PK, TK에 네네.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광주 같은 데도 갔지만 진정으로 광주에서 요구하고 있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진상규명을 하게 한다든지 망언자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로 하면서 네네. 또 그곳에 가가지고 정말 뭐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자고 하니 호남 민심이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가가지고 예. 봉변을 당하는 모습을 연출한단 말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념 대립을 격화시키고 네네. 또 한편에서는 지역주의를 복원 강화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되게 예. 우려스럽습니다. 짧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오 의원께서 마무리 좀 해 주시죠. 예, 지금 뭐 국회가 지난 패스트트랙 이후에 여전히 정상화되지 못하고 극한적인 대립을 갖고 있거든요. 네네. 저는 이제 새로운 신임 원내대표도 선출이 되셨고 야당을 국회 내로 끌어들일 수 있는 명분을 좀 주셔서 네. 다시 국회가 좀 정상화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국회 내에서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어낼 때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요. 네네. 저는 그게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도 당연히 그것이 기여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좀 힘을 모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